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예, 여러분은 지금 새날의 세계로 오셨습니다. 자, 날씨가 많이 풀린 주말입니다. 자, 출발하겠습니다. 팟캐스트 최초의 오직 옴부즈맨만을 위한 프로그램 새날 한나인 88번째 88회 8땡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나오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PD 잘못으로 방송이 시간이 바뀌면서 부득이하게 못 나오셨던 우리 국민 언니 정명숙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명숙입니다. 네. 자, 그리고 그 옆에는 커투님 나오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거투입니다. 네. 상대를 해보면요. 네. 벌써 88회니까 정말 그 다정다감한 옆집 오빠. 아, 제가요? 네. 감사합니다. 아니, 그 우리 어렸을 때 왜 교회 네. 오빠 이런 거죠. 네, 제가 한때 교회 오빠로 이름을 다 했어요. 편지도 많이 받고 그랬어요? 비밀입니다. 많이 받으셨을 것 같아요. 되게 예, 좋으세요. 그러니까요. 네. 누구인지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 외국의 영화배우 닮았잖아요. 아직도 못 찾으셨군요. 못 찾았어요. 어떡하지? 누굴까 저희가 그러니까, 찾아봐드려야겠어요. 여러 사람을 섞어놓은 것 같아. 네. 다음에 볼메 임지님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볼메 임지입니다. 알겠습니다. 유튜브 계정 아직도 못 찾았어요? 네. 시간이 좀 많이 걸린다 얼마나 하더라고요. 걸려요? 그건 아직 모르겠고요. 접수는 됐는데 최근 해킹 당한 게 좀 유튜브에서도 이슈여가지고 많이 밀려 있다고. 나한테도 뭔가 그런 걸로 의심되는 그 뭐 메일이나 문자가 온 적이 있는데 저는 워낙 오래전부터 그건 스킵. 설사 업무용이라고 해도 누가 보낸 건지 모르는 건 안 받아요. 서로가 본 적이 없는 사람들. 자, 알겠습니다. 날씨가 풀렸는데 조금만 더 추웠으면 좋겠다. 겨울이. 그러면서 그래야 봄이 어떤 가치가 있는 거 아닙니까? 아, 그렇죠. 네. 겨울이 봄 같으니 봄이 오면 봄이 왔다고 느끼겠습니까만. 자, 어쨌건 날씨가 좀 풀린 가운데 이 세 분과 함께 새날 한나인 8땡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출발! 자, 이슈 아닌 이슈 시간인데요. 첫 번째 이슈는 이 서울의 일부 구에서 환경미화원들의 새벽 근무를 폐지했습니다. 일장일단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논란이 있어요. 일단 도봉구에서 지금 현재 실시하고 있는데요. 도봉구에서만 하는 건 아니고 환경부에서 환경미화원 작업 안전 지침이라고 해서 주간 작업 전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발표를 했고, 사실 모든 지자체에 구체적인 안을 내라고 한 상태인데 시행한 게 도봉구뿐이에요. 네, 뭐 새벽이나 야간 작업에 사고도 많이 나고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는데 저는 사실 별로 생각하지 못했던 문제여가지고 새벽에 근무하는 게 사실 잘못된 거구나라는 거를 이 기사를 보고 나서 느껴가지고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건 아마 일장일단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 익숙해지면 다 또 서로 공감을 하는데 예전에 전체주의적 느낌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깨끗이 치워져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게 왜 그 환경미화원 이런 분들 파업하면은 아예 그냥 쓰레기 갖다가 시청에다가 이렇게 투척하면서 이 사람들 처우 개선해줘라고 하는 선진국들 많이 있거든요. 네. 그런 관점에서는
불편할 수는 있는데 해보면 또 그 익숙해지면 그분들도 사람이고 음.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자, 오늘의 이슈는 아니었고 원자력 병원 떠나는 방사선 픽폭 노동자들 뭐 이런 주제는 누가 가지고 오셨어요? 네, 제가 가져왔는데요. 그 원자력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그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조금씩 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주로 그 방사선 그 피폭을 당하면 그 원자력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데 일정 기간이 지나게 되면 다른 산재 그 지정 병원으로 가야 되는 상황이라고 해요. 왜냐하면은 원자력 병원이 의외로 산재 지정 병원이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계속 치료를 받으시게 되면은 그 휴업 급여라든가 그 치료비 지원이 안 된대요. 그러니까 환자들 입장에서는 그런 혜택도 좀 봐야 되는 상황이고 전문화되고 특화된 치료도 받아야 되고 하는데 이런 상황이 안 되니까 굉장히 어려운 그런 처지에 놓여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원자력 병원 같은 경우는 산재 지정 병원으로 되면 일반 또 산재 환자분들이 막 몰리니까 이게 또 특화되기도 어렵고 그래서 그러니까 특화 전문 산재 병원이 되면 어떨까? 그러면은 인제 환자분이나 병원이나 다 윈윈할 수 있는데 싶어서 한번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주 선정된 이슈 아닌 이슈는 879억 원 들인 구미 새마을공원 지난해 하루 평균 282명 입장했다고. 이 이야기는 우리 시사 이슈에서도 수년 전부터 많이 다뤘던 이슈 중에 하나죠. 근데 이슈에 떠밀려가다 보니 관심이 없는 상황에서 최근에 중간에 어떤 이런 결산들이 나오네요. 돈을 엄청 쏟아부었는데 그래서 복지는 정말 엉망인 구미 그랬거든요. 무상급식도 가장 늦게 작년인가 아마 실시했을 걸로 아니구나. 그때 이제 지금 시장이 바뀌었죠, 시장님이. 네. 그 전에 이제 오죽하면 박정희의 고향이 민주당으로 바뀌는 불상사가 바로 이거랑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어쨌건 그 이야기를 한번 이야기 들어볼까요? 2006년부터 구미시에서 무려 1,400억 원을 투자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해 하루 평균 282명인데 이거는 그냥 자동 계수기를 통한 거기 때문에 여기에는 직원들이 왔다 갔다 통행한 것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10월 달하고 11월 달에 뭐 박정희 관련 기념 행사 때만 조금 사람이 몰리는 보수단체 회원들이 몰리는 뭐 이런 형편이고요. 지금 10만 평 정도의 부지에 엄청난 타운을 건설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은 좀 재고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네. 물론 이런 사업이 전혀 필요 없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아, 그렇죠. 네. 근데 이게 너무 과하다. 그 실제로 이제 역사적 평가는 박정희는 독재자다라고 하는 쪽의 입장에서 보면 부끄러운 대상인데 그것을 계속 미워하는 쪽으로 가려고 했던 그 소위 말하는 보수 세력들의 의도 때문에 이 과하게 이렇게 돈을 써가면서 이런 게 소위 말하면 세금 낭비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지금 예산 조금만 올리려고 하면 세금 낭비하지 마라. 뭐 국채가 어쩌고 국민들 선동하고 거짓말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OECD 국가라고 하면 이를테면 선진국들의 모임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모임에서 이 국채 비율이 그러니까 국가가 빚진 채무 비율이 40%가 안 되는 나라는 거의 대한민국이 한두 국가밖에 없어요. 그런 정도의 국가에서 무슨 세금 낭비라고 복지 조금만 확대하려고 그러면 소방관 네. 그 원래 그 TO를 채우려고 하면 세금 낭비라고 불도 안 나는데 했던 자들이 최근에 이 선거철이 돌아오니까요. 이 소방관들 수당을 올려주겠다고 그 몇십만 원 막 몇백 % 올리겠다 그러더라고요. 인력 충원이나 시키고 그런 얘기 하시고요. 실제 들어가야 될 돈은 그런데 안 쓰고 최근에 그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서민들 그 저소득층 마스크 예산이라고 있잖아요. 네. 요거 완전 삭감 주장했던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이 여기다가 돈은 이만큼 들이는 뭔가 이상하잖아요. 그 잘 기억해 두셨다가 4월 15일 총선거 때 꼭 기억해서 현명한 투표하셨으면 좋겠고요. 이게 지금 뭐 말씀하신 것처럼 그 현대사의 어떤 한 기억해야 될 장소로서 공과 과를 이렇게 평가하고 우리가 기억하는 뭐 반성하는 이런 자리가 아니라 일방적으로 찬양하거나 일방적으로 너무 과장되게 과대해서 행사를 치르는 거는 조금 자제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구미의 박정희 타운이 10만 평이고 네. 거기에 지금까지 쏟아부은 돈이 1,400억 원이랍니다.
어마어마하시네요. 진짜 이거는 지나친 우상화 네. 작업인 것 같아요. 기억은 해야 되겠지만 네. 기념을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 네. 자, 알겠습니다. 이슈 아닌 이슈였습니다. 자, 댓글 한번 보겠습니다. 네, 리키님입니다. 문 대통령님 지지자라서 말하는 건 아닌데요. 한국에 있는 거 정말 감사합니다. 영국 드디어 확진자 나왔습니다. 그런데 영국 브렉시트 잔치하느라 이 문제는 아주 사소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미 확진자가 나왔어야 했거든요. 영국에 중국 사람들 엄청 많고 차이나타운이 런던 한복판에 있어서 그런데 그 확진자가 뉴캐슬 여행자라고 하더라고요. 우한에서 직접 뉴캐슬까지 가는 비행기가 없는 걸로 알아요. 히드로우 공항에서 갈아탔거나 아니면 런던에서 기차로 갔을 겁니다. 저는 이미 감염자가 런던에 있다고 보는데 영국은 약 처방해주는 1차 진료 병원 의사들이 아마 무관심하게 그냥 감기약 처방해줬을 가능성이 높아요. 더 큰 문제는 영국 정부의 반응인데 겁이 날 정도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아주 단순 뉴스만 내보내고 있어요. 사투르누스님, 강원도 횡성군 공급면 중앙고속도로 상행 대구 방향 횡성조름 쉼터에 있는 승용차 8대, 화물차 3대 주차 공간에 작은 임시휴게소 화장실에 들렸습니다. 그 작은 화장실에 비치된 고급 손세정제와 새 비누를 보며 아, 이렇게 애쓰고 있구나라는 생각과 함께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아마도 이런 진심이 우리의 불안감을 줄이고 불식시키는 원동력이 아닐까요? 진심을 다해 애쓰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새날을 통해 전하고 싶습니다. 5억 만둘기님, 회사원인데 사무실에서 너무 유언비어 언론을 맹신하는 사람들 때문에 피곤한데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메르스 때보다 대응 못한다고 난리를 치네요. 오히려 저보고 뭐라 하고 그래서 마지막에는 메르스 때는 우리나라에서 사망자 얼마나 나왔냐? 지금은 사망자도 없이 퇴원한다지 않느냐 하고 소리쳤다가 사이가 나빠졌어요. 아이고. 그러니까 최근에 제가 느낀 건데요. 조심은 해야겠지만 너무 과하다. 계속 가겠습니다. 네, 프리윈디 77님. 세 분 다 고맙고 사랑합니다. 그리고 바이러스는 건조하고 차가운 겨울에 왕성합니다. 따뜻한 봄이 되면서 독감이 가라앉는 이유이기도 하죠. 그래서 난방하더라도 공기 중에 습도 조절도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아헨님, 코로나 바이러스는 그렇게 호들갑을 떨면서 원자력 발전을 찬성하는 이유는 뭘까요?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야, 최소한 예, 일관성은 있어야지요. 이거 정말 대단한 논리인데요. 그건 뭐냐면은 대한민국 사람 중에 일부는 현실로 일어나지 않는 것들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요. 근데 이 원자력이나 이 핵 이런 부분은요, 당하면 끝이에요. 그렇죠. 그 위험성을 항상 머릿속에 간직하고 있어요. 네, 윤영식님. 극우들이 정권 잡으면 구제역, 조류독감, 메르스, 코로나 등등 보나마나 제대로 대처 못하고 많은 생명이 죽어갔겠죠.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덕분에 투표 잘못하면 생활은 물론 목숨이 위태롭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윤세린님, 기본적으로 지금 국민들은 정부의 위기 대처 능력에 신뢰를 갖고 있습니다. 순간순간 못하면 욕은 할 수 있지만 그 지지가 야당을 향해 바뀔 일은 없다고 봅니다. 지리산 불곰님, 정봉주 무소속 출마하시라. 너무 억울하다. 건희 1님, 김의겸 전 대변인 안타깝네요. 정봉주 후보 경선 후 여의도에서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허당 농부님, 당에서 김의겸의 존재를 인정하기 싫은 겁니다. 당원 공천 시스템 전부 헛소리인가 봅니다. 암튼 이번 김의겸 문제는 분명 옥의 티입니다. 동네 바보님, 저 쓰레기당에서는 기본으로 갖고 있는 사소한 것들이 이쪽 사람들에겐 대역죄가 된다는 사실에 참 화가 나네요. 이쪽 사람들은 뭐 하나만 터지면 재산 헌납이나 기부를 해버리는데 저쪽 쓰레기들은 절대 그렇게 헛돈 안 쓰죠. 심지어 국회의원 짓 하고 있으면서도 기업의 정관 변호사로 다달이 돈 받는 자들도 있고 만약 민주정권의 의원이 그랬어 봐요. 의원직 내놓거나 그동안 받았던 돈 기부하거나 하겠죠. 저쪽 양반들은 참 편하게 정치한다. 민주정권 사람들도 좀 뻔뻔해집시다. 제발.
신발끈 목자님, 최소한 경선은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무슨 큰 죄를 지었다고 전체 판세를 걱정하고 있습니까? 상대가 싸움을 걸면 적극적으로 맞상대를 할 생각을 해야지. 민주당은 너무 걱정이 많은 거 아닙니까? 결벽증 환자들도 아니고. 썩은 내 풀풀 풍기는 자한당 무리들은 얼굴 쳐들고 서로 나오겠다고 아우성인데 시세 차익 기부하고 미투 1심 무죄 나왔는데 얼마나 고귀하게 살겠다고 그러는지. 우리 민주 시민들이 원하는 건 고고하고 품위 있는 학이 아닙니다. 적폐 세력들과 치열하게 싸울 독수리 같은 사람입니다. 이게 이제 유튜브로 방송 공개되는 네. 그 시점보다 일찍 아마 결정이 날 거예요. 아마 일요일 날 오전 이렇게 될 거라고 보고, 그 다음에 팟캐스트로는 마찬가지일 텐데 이미 이 방송이 어느 쪽에 나갔든 대부분 결정이 돼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저는 경선은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 내부적으로 굉장히 뭐랄까 이 의견이 서로 갈리고 있대요. 그러니까 아주 압도적으로 한쪽이 우세한 게 아니라 경선할 기회는 주자. 네. 뭐 이렇게 하고 있다 그래서 저는 정봉주 의원이 경선할 기회는 저는 가질 수 있다고 봐요. 그 정봉주 의원 전에 김우겸 전 네. 대변인 부분이 있었잖아요. 둘 다 이 컷오프식으로 나가는 건 좀 어렵다고 보고 형식은 자진 사퇴한 쪽으로 택했었죠. 네. 근데 그렇게 받아들이는 국민은 없을 것 같고요.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계속 가겠습니다. 네, 이영환님입니다. 공수처 생기면 진짜 바빠지겠네요. 그동안 검찰이 뭉개고 범죄자들이랑 공범이라 피해본 사람들 수두룩할 텐데 어디 하소연할 곳도 없었을 거고요. 공수처 생기면 수십 년간 검찰에 당해왔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고소 고발장을 제출하겠죠. 만하나님, 공수처가 생기면 처리해야 할 사건 1호는 뭘까요? 윤석열, 나경원, 고래고기, 상상인? 아니죠. 우선 검사, 판사 본인들과 친인척들의 계좌 추적입니다. 의외로 허술할 겁니다. 그동안에는 이걸 할 기관이 자신들 외에는 없었으니까요. 아마 까보면 가관일 겁니다. 한강수님, 검사들 본인들 범죄 행위는 절대 밝혀질 일 없고 알려줘도 형사처벌은 받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었겠지만 꿈 깨라. 이제는 공수처가 너희를 기다리고 있다. 이진영님, 지인들한테 계속 얘기했던 게 조국 장관 못 지키면 다음은 임종석, 그 다음은 이낙연, 결국에는 문재인 대통령까지 건드릴 거라고. 윤석열 이자는 그냥 미친 거임. 용팡님, 검찰이 기소하는데 재미 들린 모양이다. 아유, 이런 멍충이들. 국민들이 너희가 전두환, 이명박근혜 시절과 일본 외정시대에 하던 짓을 현재 21세기에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줄 아는가? 친일 검찰은 죄를 덮어씌워 같은 민족을 죽였는데 아직까지도 그런 버릇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윤석열 부인과 장모의 위조 사기 사건을 덮겠다고 발악하는 것은 정말 꼰사납다. 윤 청장, 국민의 심판을 받아라. 추한 꼴 보이지 말고 사나이답게. 공수처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크네요. 네. 미리 말씀드리지만 기대는 하실 수 있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쉽게 일사천리로 나가지는 않을 거예요. 공수처장을 세우는 것도 굉장히 힘들어요. 구조상. 그러니까 야당이 거의 흔쾌히 동의하지 않으면 힘든 상황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공수처가 세워지면 지금보다는 훨씬 나아질 겁니다. 검찰의 무소불위의 권력 전횡 이런 거. 자, 계속 가겠습니다. 네, 태영님. 검사들이 악의적으로 하는 무분별한 기소에 대해서도 반드시 처벌을 해야 합니다. 특히 조사도 없이 별로 중대치 않은 혐의로 기소하는 거, 이것도 엄벌에 처해야 합니다. 선별적 수사, 편파적 수사도 처벌해야 합니다. 고소 고발된 사건 번호대로 조사해야지 형사소송법도 어겨가며 나시 사건들은 조사조차 착수하지 않는 정치 검사들을 그냥 두면 안 됩니다. 이게 다 윤석열이 어긴 것들이군요. 시티즌 노말님. 그래서 기소를 했던 검사가 그 기소의 결과에 책임을 져야 하는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지금처럼 일단 기소하고 아니면 말고식의 기소를 방치하면 마음에 들지 않는 정권이나 사람을 무작위로 기소하는 짓을 하고도 남을 자들이 바로 검사들입니다. 박문수님. 검찰은 수사를 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합니다.
승진 점수에 반영해야 뻘짓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멋진 어른 대자님, 검찰 개혁은 시대 정신입니다. 끝까지 제대로 되어가는지 깨국민이 지켜보고 힘 보태고 싸웁시다. 그린 제이님, 대한민국의 검찰은 법 위에 존재하는 무소불위의 권력 기관이구나. 단지 기억력만 좋은 공무원인 주제에 그동안 많이 해먹었다. 상식 밖에서 이제 정상으로 돌릴 때이다. 인세호님, 청와대 겨누고 수사하면 대통령이 되는 겁니까? 지금 수사하고 있는 것은 4.15 총선에서 여당을 폭망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정치적으로 하는 수사는 당장 그만두어야 합니다. 허영종님, 입장을 바꿔서 윤석열이 자한당을 선택적 편파 수사했다면 윤석열은 이미 잘렸을 것이다. 윤석열은 이미 현 정부와 민주당을 만만하게 보고 있다. 이제라도 기레기들과 자한당의 눈치 보지 말고 잘라야 한다. 개혁엔 저항이 동반하는 법이다. 그 정도 결기 없이 적폐청산이 되겠는가. 보이콧 재팬님, 윤석열 절대 자진 사퇴 안 합니다. 정적인 대권 주자들 하나씩 즐기면서 정리할 수 있는 합법적인 호기를 스스로 버려요? 절대. 왜냐하면 인사권자가 절대 목을 치지 않을 거라는 걸 잘 아니까요. 망나니 칼로 교통정리 싹 다 하고 촛불 정권도 무너뜨리는 게 불가하면 최대한 타격을 줘야 수구적폐 정권 탈환에 용이하겠죠. 수구 기레기들이 핥아주고 빨아주고 탄탄대로 활주로 내요. 자기 꼴리는 대로 적폐들 수사 기소는 대놓고 거부하고 여권 인사들 상대로만 망나니 칼을 휘두르기로 작정했어요. 멧돼지같이 마구 찌르고 베고 난도질 할 겁니다. 만에 하나 인사권자가 잘라주면 그야말로 땡큐죠. 천우신조 한 방에 영웅되고 정권 잡는데 더없이 유리한데 그게 최선인데 그럴 기미는 안 보이고 오히려 신임한다니. 골머리 써가면서 수사 기소도 나름 스트레스지만 그래 좋아 니들이 기가 막혀서 넘어갈 때까지 휘둘러 보자. 잘릴 때까지. 뭐 지켜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떤 결과가 나오든 간에 국민의 신임을 잃은 사람. 네. 근데 이게 그런 위치에 있는 거예요. 어느 한쪽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뭔가 수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저쪽에 신임 뭐 이렇게 어떤 환호가 돌아오긴 하지만 반대로 말하면 그렇기 때문에 저쪽의 적폐에 대해서는 수사를 못하는 상황. 그런 걸 정치 검사라고 하는 겁니다. 저쪽에 또 그 응원이나 지지를 잃을까봐 저쪽 수사를 못하는 상태가 된다면 이럴 때는 이제 모든 수사가 정치인과 연관되어 있으면 다 정치적 수사가 돼버리는 상태에 검찰총장은 저는 국민의 신뢰를 잃은 거라고 보고요. 도의상으로 자진 사퇴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거고, 뭐 만약에 정치에 진짜로 개입할 의도가 있다면 4월 총선 이전 3월달 정도에 온갖 파장을 일으키면서 사퇴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뭐 다른 방송에 한번 해봤습니다. 그 이야기에 대한 답이신 것 같고요. 자, 알겠습니다. 자, 계속 가겠습니다. 네, 문민수님입니다. 황교안과 윤석열을 너무 디스하지 마세요. 어찌 보면 시민들의 눈을 뜨게 한 공로자들입니다. 쑥돌림, 사법부와 검경찰의 관계는 초록은 동색이다라는 말로 대변된다. 21세기의 선진국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 정말 한심한 일이다. 그들은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니다. JJTT 러브 제이님, 검사가 유튜버랑 동업을 하네? 한로즈님, 자한 바이러스, 검사 바이러스, 언론 바이러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조심하고 기다리면 백신이라도 나오지. 진짜 무서운 것들은 자한 검사, 언론 바이러스다. 최지영님, 국민을 방패 삼고 자기들이 잡은 정권이 아니라면 망하기만을 바라는 저들이 제1야당이라는 사실이 너무 슬프네요. 당연히 망해야 하는 정당인데 총선 이후에는 안 보고 싶은 국꿈을 현실에서 이룰 수 있을까요? 여기는 TK입니다. 다른 데도 그런가요? 정권 심판이라는 붉은 현수막이 너무 많아요. 정말 볼 때마다 피가 거꾸로 솟습니다. 답답하죠. 같은 대한민국 땅에서 있잖아요. 정치적 수준이라는 게 있는데 한쪽에서는 정말 한 60, 70년대 정치적 수준 가진 사람들이 있고 한쪽에서는 이미 21세기를 한참 지나서 국민 주인이라는 걸 직접 몸소 보여주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나온 말이 개돼지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내가 주인이 되느냐, 음. 그들 밑에 있는 개돼지가 되느냐는 아마 선거를 통해서만 표현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계속 가겠습니다. 네, DJWNRNFL님. 신당 이름을 찰스 신당이라 이름 붙인 이유. 첫째, 찰스가 언터처블 찰스 신당을 만들 모양이다. 만덕산 소농에게 당을 뺏긴 우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당 이름에 떡하니 찰스라고 붙여놓으면 누가 감히 훔쳐가겠는가. 둘째, 상대적으로 촉박한 선거 기간을 감안해 생경한 신당 이름과 몇 번인지 알 수도 없는 기호를 매치시키기보다는 찰스의 이름 그 자체를 브랜드 가치로 삼으려는 생각이겠지. 기호가 몇 번인지 상관없이 오로지 찰스만 보고 찍으라 하겠지. 일면 피해자 코스프레로 불쌍한 척 동정표도 기대하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기대서 비례라도 몇 석 건져보겠다는 속셈이겠지만 글쎄 찰스가 기대하는 만큼 브랜드 가치가 있을까? 이게 지금 선관위에 의해서 네. 안철수 신당은 못 쓴다 이렇게 결론이 나오긴 했지만 네. 굉장히 영리한 잔머리였어요. 그러니까 변별력이 없는 가운데 아는 사람 이름 그쵸. 하나가 분명히 있는. 자, 알겠습니다. 계속 가겠습니다. 네, 우보 1207님입니다. 몇 년 전에 일본의 유명한 정치 평론가가 안철수를 인터뷰하고 난 후에 일본 방송국에서 토론했는데 안철수는 리더감이 아니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사람의 눈을 보고 얘기하지를 않았다고 합니다. 젊음의 나라가 한국이고 일본은 노인의 나라입니다. 4월 15일 이날만 잘 치르고 지나가면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정말 눈부시게 나아가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앤드류 킴님, 안철수가 마카롱이랑 헷갈린 것 같습니다. 마카롱처럼 달달한 이미지를 생각한 듯합니다. 크크크. 안철수 씨가 프랑스 대통령 마크롱에 네. 벤치마킹을 하겠다고 거기는 국회의원 한 명도 없는 사람이 당선된 케이스인데 예. 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계속 가겠습니다. 비상경보기님. 김웅 이 사람 책 작년 초에 사서 읽었었는데 주말에 분리수거할 때 같이 갖다 버림. 젠장. 식쌤님, 30님. 강용석은 가로 세로가 각 잡혀있는 깜빵으로. 악개미 웃기가야님. 일찌감치 선언한 이낙연님의 종로. 황교안 완전 겁먹음. 단맞은 심장으로 오죽하겠소. 늘 고맙습니다 푸나님. 금요일 날 오후 3시에 황교안 씨가 종로 출마를 선언했는데 그 앞에 걸려 있는 그 온갖 수식어들 있잖아요. 그게 너무 어마어마해가지고 제가 정말 재밌었던 종로 나간다고 하면 되는데 그 모든 게 다 문재인 정권 탓이고 그래서 비장하게 나간다. 속에 들어있는 건 우리가 뻔히 알고 있기 때문에 참. 자, 알겠습니다. 이승재님, 그만 좀 괴롭히십시오. 우리 교환이 형 자유당에 장기 집권해야 합니다. 저런 멍충이 계속 집권해야 자유당 사라집니다. 무지리 황가 파이팅. 예, 계속 가겠습니다. 네, 깨어있는 시민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무섭나요? 근데 왜 더 독하고 위험한 토착 외구 바이러스는 그냥 놔두나요? 어떤 사람은 연호하고 박수까지 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자체를 사라지게 할 수도 있는 토착 외구 바이러스를 박멸해야 합니다. 이번 총선은 독립운동의 마음으로 해야 하고 반드시 한일전에서 이겨야 합니다. SW9097님, 이번 4.15 선거를 통해 진정한 광복절이 될 수 있도록 화이팅! 대한독립만세님, 아직도 조중동 보는 사람들이 대단하다. 그들은 역사에 관심이 없거나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사람들일 것이다. 아니면 프랑스가 해방 후 처음 한 일이 무엇인지를 감추고 싶은 사람들일 것이다. 네, 석공님. 경북 경주 힘든 지역입니다. 민주당 최성훈 후보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진짜 험지인데 인터뷰해서 힘 좀 실어 주십시오. 이 지역에도 샤이 진보 많습니다. 언제까지 TK라고 포기할 겁니까? 지난 지선부터는 의미 있는 득표를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시의원도 나왔고요. TK도 밭 갈아야 됩니다. 조금씩 시민들 의식이 바뀌고 있습니다. 힘 좀 실어 주십시오. 댓글만 다시면은 우리가 이 많은 분들을 다 뭐 연락처를 알아내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새날 공식 이메일 각 방송 에피소드마다 다 밑에 설명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눌러보시 말고요. 그게 신청해 주시면 되고
지금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지금 줄 서 계시다는 말씀. 아, 네, DJ DOC님, 푸나님 춘천 예비 후보도 부탁드립니다. 이영수 강원도 후보도 초대해 주세요. 저기 경주 최성훈 후보 그리고 강원도의 춘천의 이용수 후보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메일로 주세요. 네, 빈티지님, 안양의 동안 을 지역구 주민들이 이제는 이기적인 계산보다는 후세대를 위한 판단을 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개혁을 해야지 지금껏 보다시피 이게 민주주의 국가였다고 생각들 하십니까? 송광식님, 변절자 재처리 낙선은 당연하지. 야무지고 똑 부러지는 우리 이재정 의원님이 당연히 이기지. 정동진님, 김두관님 험지에 가셔서 살신성인 하세요. 그 헌신 반드시 남습니다. 이번에 안 되더라도 사람들 마음속에는 남게 되어 있습니다. 듬직한 체구의 한마디 한마디가 믿음을 줍니다. 보니까 이게 사실상 총선은 4월 15일인데 지금 2월달 초반이잖아요. 총선 분위기가 나요 이제. 네. 그래서 그 댓글도 그렇고 전체적인 분위기도 그렇고 뭐 황교안 씨가 뒤늦게 종로 출마를 하는 것도 그렇고 총선 분위기가 납니다. 아까 말씀하신 안양 동안을은 이재정 의원이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압도적으로 앞서고 있더만요. 계속 가겠습니다. 김키티님, 한성규 얼굴이 이렇게 바뀔 수가 있나 싶었는데 알코올 때문이었군요. 근데 요즘 안철수 얼굴에서 한성규가 오버랩 되는 건 나만 느끼는 것인가요? 털파리 칼럼님, 주옥순이, 윤창준이 등등 대구 경북이 인간 쓰레기 하치장인가? 쓰레기 하치장 설치, 우리 지역은 절대 안 된다는 님비 정신은 이런 경우에 발휘되어야 하는데 지켜보자. 어떤 얼간이들이 또 출사표를 냈지, 그리고 공천을 받는지, 그리고 총선 때 표는 얼마나 받는지. 윤현성님,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모든 국회의원이 국민 눈높이에 맞출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더 나쁜 사람이 있는데 개혁 과정에서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다 똑같아 라고 양비론으로 가는 건 적폐 세력이 원하는 거라 봅니다. 일단 더 나쁜 사람을 골라내고 그 다음 미진한 부분은 그때 가서 바꾸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토착 외구 몰아내고 민주 세력을 우선으로 응원합시다. 김정숙님, 결국 미국 독감 숨기려고 언론들은 일제히 중국을 타겟으로 삼았군요. 친미 친일 적폐들, 이번 총선에서는 꼭 청소해서 국회 국산화를 이룹시다. 티보님, 이정근 후보님 좀 더 유용하고 보편적인 사례와 어휘를 구사해 주시면 더 많은 지지를 얻으리라 확신합니다. 동토와 송고 표현을 대체할 단어를 찾아보면 어떨까요? 약간 시대에 뒤떨어진 느낌이 들어서요. 명료한 동기는 명쾌한 공담으로 답을 얻겠죠? 응원합니다. 정의 화이팅님, 이정근 후보님 지난 지방선거 때 눈여겨보았었는데 아쉬웠어요. 올해는 꼭 기대합니다. 서초도 민주 시민들이 꼭 함께 해드릴 겁니다. 통큰 바위 얼굴님, 이정근 후보님 꼭 당선되셔서 부정적인 서초의 대국민 이미지를 바꿔주세요. 화이팅! 이정근 후보 같은 경우는 지난 지방선거 때 유일하게 구청장이 안 된 지역이고 그때 민주당 후보로 나가셔가지고 구청장 후보로 나가셔서 유일하게 떨어지셨다고. 그때 득표율이 41.1%예요. 웬만한 지역에서는 당선도 그렇죠. 되는 그런 퍼센티지면 조금만 더 열심히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속 가죠. 네, 진짜로 알프님. 무조건 민주당만 찍어라 할 게 아니고 이번에 새로 개편된 투표 방법에서는 비례는 정의당 찍어야 진보에 득이 되는지 그런 걸 좀 분석 좀 해주세요. 여긴 평택인데 당근 국회의원은 민주당 국회의원 찍을 거지만 당은 어디를 찍어야 진보의 발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박수진님, 지난주 토요일 재외선거 등록 신청하고 접수증을 월요일에 받았어요. 간단하다고 말씀들 하셨는데 전 그리 쉽지 않더라고요. 성명, 주소, 여권 번호 등을 적는 건데도 굉장히 많은 시간을 허비했어요. 어쨌든 자한당 해체를 위해 제 한 표를 쓰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과 민주당을 끝까지 응원하고 지지합니다. 파이팅. 김영환 사랑운동님, 구덕과 엄지척은 새날TV를 향한 사랑입니다. 구덕은 인간이 덕을 쌓을 수 있는 최고의 경지로 진한 유튜버 사랑 표현입니다.
1인 열정 시청자 사랑운동, 김의견 전 대변인님의 너무나 안타까운 선택과 상황에 위로와 사랑의 마음을 전해드립니다. 다시 구덕이라 함은 유튜브 인간 시청자의 입장에서 쌓을 수 있는 최고의 덕의 경지로서 구덕의 경지에 오른 깨시민들과 민주 진보 유튜버 방송들의 바램, 열정, 사명입니다. 그리고 위대한 분노를 잘 대변해주고 승화시켜주는 멋진 정치인들의 행보를 기대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정치인들을 격하게 응원하고 사랑할 것입니다. 구독을 네. 이제 들으시는 분들이 이제 글자를 못 보니까 네. 왜 구덕하지? 그쵸. 9가지 덕이란 뜻이고요. 네. 이걸 구독은 사랑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는데 새날 애청자분들이 특히 유튜브에 계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분들은 얼굴을 보고 그랬었는지 모르지만 훨씬 더 가깝게 느끼시는 게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보면 그 사랑이 넘쳐요 보면. 네, 그래서 제가 또 그 며칠 전에 이제 전화 연락을 받았는데 제가 알고 계시는 게 광주에 계시는 최혜자님이세요. 권사님이신데 저랑 이제 이스라엘 여행을 같이 가셨던 인연으로 지금까지 이제 연락을 주고받고 있는데 새날 애청자세요. 그래서 전화를 하셔서 이제 푸나님 광주에 내려오시게 되면 식사 대접 한번 해드리고 싶다고 또 하시고 너무 귀한 방송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다고 꼭 좀 전해달라고 당부를 하셔서 제가 또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만이라도 감사하고 네. 여기 글이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많은 분들이 그런 제안 비슷한 거 하시거든요. 식사 한번 같이 하시자고. 근데 또 우리들 입장이라는 게 밥이야 먹고 싶죠. 네.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또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시간이 없는 것도 있지만 또 얻어먹으러 다닌다. 그러니까 실제로 방송하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개인적으로 만나는 것보다 방송으로만 만나는 것이 훨씬 더 오래 갈 가능성이 높아요. 제 생각은 그래요. 그래서 밥 먹고 그러니까 그런 분들만 뭐 계속 다 밥 먹으러 다니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럼 방송에 집중할 수가 없다는 말씀드리고 마음만 이미 뭐 저는 이제 광주에서 유명한 한정식 얻어 먹었습니다. 네. 자, 알겠습니다. 오늘은 시간이 많이 남는군요. 그래요? 네. 자, 오직 공감표 시간입니다. 사무실에서 틀어놓기 좋은 노래들 좀 추천해 주세요. 멜론 탑백은 기계픽이라 듣기 싫어서 제가 추가해놓고 듣다 보니 너무 매일 똑같은 노래만 듣고 있어요. 리스트 업데이트가 필요합니다. 좀 잔잔하고 사무실에서 틀어도 괜찮을 만한 노래 좀 추천해 주세요. 너무 랩 과격하게 나오는 건 좀 사무실에서 틀기 그렇더라고요. 걸그룹도 좋아하고 보이그룹도 다 좋아하는데 타이틀도 좋고 수록곡 중에 띵곡들 알려주면 좋겠습니다. 띵곡이 요즘에 이제 명곡이라는 뜻이죠. 그랬군요. 써놓으면 명자로도 보이잖아요. 네. 띵작, 명작. 이걸 오직 공감폰으로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잠깐 한 1분 고민을 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내가 봤을 때 이걸 골라오시는 우리 임지님께서 이 뭔가 새로운 뭔가를 가져오고 싶다는 어떤 열망이 있어 보여서 합시다 이렇게 남은 시간은 음악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네. 그 좋아하는 음악을 공유한다라는 게 사실 굉장한 공감이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한번 가져왔고요. 맨날 뭐 시댁 욕하고 부부 사이에 뭐 서운하고 싸우고 이런 얘기들이 너무 많아서 좀 화제의 전환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은요, 그러니까 미디어들 흐름은 TV 흐름은 이상한 트로트 열풍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송가인 시작해서 뭐 TV조선 등이 이렇게 주도하는 TV조선만 그런 게 아니라 꼭 트로트가 아니더라도 이제 노래 잘하는 일반인들이 나오는 컨셉의 이 흐름이 있고 이 흐름은 뭐 당분간 계속될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지금 아마 그 정치 쪽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사실 음악 들을 시간이 없으실 거예요. 유튜브 보기도 바쁜데 전 분명히 그런 흐름이 있을 거라고 보고 근데 우리가 주로 듣는 옛날 음악들 있죠. 뭐 아주 옛날을 해서 그러니까 80년대, 90년대 이 정도에 들었던 음악들은 다시 들어도 참 좋은 노래들이 많아요. 그걸 한번 풀어보라는 얘기예요. 네네. 제가 며칠 전에 이제 그 모이는 장소가 있어요. 저희 이제 드로잉 팀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그림을 막 그리면서 음악을
이렇게 틀어줬어요. 근데 마침 이문세님의 그 노래들하고 백지영님의 그런 노래들이 나오는데 그 음악들을 들으면서 이제 그림을 막 그리니까 굉장한 그 힐링이 되는 느낌. 그래서 그렇죠. 다들 막 따라 부르고 너무 좋았고 그래서 그런 순간순간에 함께하는 음악이라면 예, 진짜 너무 좋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자, 그러면 네. 시간이 좀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네. 이문세 노래 추천해 주고 싶은 거 한 곡씩 일단. 갑자기 제목을 그때 들었던 게 그 덕수궁 돌담길 나오는 가사가 나왔거든요. 근데 정확한 그 제목은 잘 모르겠는데 그 무슨 연가 강화문 연가 네. 그거였던 것 같아요. 광화문 연가, 뭐 애사랑 시를 위한 시, 예예 뭐 맞아요. 등등 그런 노래는 지금도 좋은데 분명히 여기에 댓글 달 거예요. 이문세가 어떤 사람이냐. 진짜. 음악으로만 일단 기억들 하시자고요. 진짜요? 저, 예. 또 다른 분은? 그리고 저는 이문세 노래도 좋은데요. 그 정태춘, 박은옥 뭐 이제 그쵸. 저도 이거 바꿔서 조금 생각해 봤거든요. 그래요? 진짜요? 그럼 저는 유산슬로 바꿀까요? 유산슬은 아까 저기 훈아님 또 말씀하셔서 네네. 근데 이제 뭐 덧붙여서 잠깐 얘기를 하면 그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제 정치 유튜브 때문에 되게 마음이 팍팍한데 뭐 이게 한가한 얘기냐면 혹시 이렇게 뭐 그러진 않으실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제가 저희들 학교 다닐 때 옛날에 80년대에는 맨날 뭐 데모하고 다 사람들이 되게 힘들게 살았고 또 그래야 되는 것처럼 생각했고 그래서 선배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맨날 사회과학 서적만 읽지 말고 시를 좀 읽어라. 그렇지 않으면 네가 어떤 좋은 일을 하려고 해도 오래 하지 못하고 버티지 못할 거다. 오랜 싸움이 지나도 어린아이처럼 꿈꿀 수 있으면 뭐 그런 생각하시고 정태춘, 박은옥의 무슨 노래 정하셨어요? 전 아닌 걸로. 다 좋지 않아요? 먼저 북한강에서 고전이니까. 그렇죠. 네. 맞아요. 저는 제가 사회를 바라보는 시선이나 감정이나 이거를 정태춘, 박은옥님의 노래로 많이 영향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저를 흔들었던 노래가 그거고, 근데 좀 그냥 사무실에서 듣기에는 너무 힘드니까 그냥 촛불이라거나 네, 시인의 마을 떠나가는데 이런 서정적인 노래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예, 제가 그 오직 공감분의 내용을 보고 사무실에서 어떻게 음악을 틀고 사무를 보는 게 가능한지 그런 업종이 따로 있나요? 그럴 수 있죠. 너무 크지 않은 스타트업 같은 데는 음악 틀고 작업해요. 네.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세대가 있고 막 그렇기 때문에 네. 뭐라고 딱 음악을 선곡해드리는 게 좀 어렵고요. 예. 저도 그 바닥 떠난 지가 좀 오래돼가지고 실제로 제가 음악 방송을 굉장히 유명한 방송을 운영했던 적이 있어요. 24시간 돌아가는 그런 음악 방송이 있었습니다. 네네. DJ들이 딱 돌아가면서 했던 바로 그런 방송이 있었는데 그때만 해도 진짜 그 시간이 지나도 명곡이라고 막 그 반 노래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음악들을 이렇게 막 듣다 보면 사람이 유해져요. 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 이슈를 공감해드리려고 갖고 온 이유 중에 하나가 네. 너무 예민할 때가 있어. 네. 정치 이슈에 막 윤석열 욕해야 되고 막 안철수 욕해야 되고 음. 황교안 욕해야 되고 그럴 때 가끔씩 예전에 들었던 노래들 중에 맞아요. 음악 하나 들으면 생기는 그 마음속의 힐링은 그쵸. 진짜. 예. 근데 그런 노래들 중에 전 트로트는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고요. 원래는 이제 아실 만한 분도 아시겠지만 대한민국 음악의 제왕이 조용필 씨죠. 근데 조용필 하면 사람마다 다 떠올리는 음악이 다를 텐데 워낙 히트곡이 많으니까 100곡 이상 있다 그러니까. 근데 거기에 보면은 되게 이제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조용필을 락 가수로 생각하는 분도 있고 트로트 가수로 생각하는 분도 있어. 조용필은 그래서 국민 가수가 된 거예요. 지금처럼 장르를 정확하게 딱 정해놓고 하지만 얼마 전에 아까 말한 트로트 프로그램에서 조용필 옹의 우리 선생님의 일편단심 민들레를 젊은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근데 그 앨범은 어떻게 나온 거냐면은 조용필 소위 말하면 정규 1집이라고 하는 게 단발머리라는 음악하고 창밖의 여자라는 음악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빅히트 치면서 이제 거의 뭐 그 해의 과수왕을 하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2집이 나오는 보면 촛불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대는 왜 촛불을 그러면서 근데 실제로 그 3집이 되고 나니까 야 왜 그렇게 막 요즘으로 말하면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빠른 음악만 부르냐. 음. 젊은 사람들 노래를 위한 노래를 부르지 말고 어른들 위한 노래도 불러줘 해서 컨셉으로 만들어진 게 3집이에요. 거기에 나오는 그 노래가 일편단심 민들레 같은 노래가 있어요. 그럼 꽃피는 예. 부산항에는 돌아와요 부산항. 돌아나. 그거는 이제 네. 1976년에 처음 불렀던 거고 아. 단발머리 1집 창밖 여자는 80년대 이때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사이에 이제 박정희가 죽고 이 과정들이 있고요. 아. 대마초 또 뭐 이런 파동들이 있고 막 그 과정이 있는데 내 이야기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은 그러다가 80년대에서 지나서 90년대로 넘어오잖아요. 또 90년대에 넘어와서 그때 발표했던 음악도 보면 사운드나 이런 것들이 대한민국 탑이에요. 지금도. 지금도 조용필 우리가 얼마 몇 년 전에 그 바운스라는 노래가 나왔었잖아요. 바운스. 모르시는 표정. 네. 아니 들어본 것 같긴 하고 제가 네. 알죠? 네. 바운스라는 노래. 네. 거기에 보면은 그 통기타를 칠 때 이게 코드 잡는 소리가 그대로 들리는 그것도 제 컨셉인데 그 과정을 거치면서 사실 대한민국 대중음악은 조용필이 선도했다고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이제 하도 오래 전 가수라고 생각해서만 그런 거지. 그러다 보면 히트했던 노래들 말고 히트하지 않은 노래들 중에 굉장히 훌륭한 노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거 나중에 한번 제가 소개할 기회가 있을 텐데 유튜브가 저작권에 대해서 워낙 엄하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못 드리는데 그 기준으로 놓고 보면 대한민국 가요 역사와 외국의 음악 역사가 그대로 보여요. 왜 그러냐면 외국에서 선도적으로 히트하거나 그런 음악들은 조용필이라고 하는 가수에 의해서 대부분 다 이렇게 한국으로 수입? 사실 수입되고 한국적으로 창의적으로 발전을 해요. 그리고 조용필을 따라가기 위한 굉장히 많은 아티스트들이 지금도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면 조용필 키즈라고 하는 사람들이 대략적으로 보면 신승훈, 김건모 뭐 그 레벨에 쭉 연결이 돼 있고 사실상 그렇게 연결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요렇게 말하면 이제 음악사에 대한 얘기가 돼 버리니까 히트한 노래들만 리스트만 갖고 있어도 실제로 왜 그런 경우 있죠. 이 노래 제목은 모르겠는데 네. 아는 노래도 하시는 노래들 꾸준히 한번 들어보는 것도 괜찮아요. 가끔씩 가다 보면 이렇게 이어폰 꽂고 다니는 사람들 있죠. 근데 젊은 층은 많이 그러고 다니는데 나이 좀 드신 분들은 이어폰 잘 안 꽂고 다니시더라고. 네. 근데 그 사람은 음악을 듣고 있으면 자기 세계가 따로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건 일종의 뮤직비디오 같은 거지. 귀에 들리는 음악과 어쨌든 음악을 좀 너무 멀리 하실까 봐 우리 민주 진보 개혁세력 여러분들이 음악을 너무 멀리 하실까 봐 한번 주제를 가져봤는데 음악을 틀 수 없다는 게 굉장히 한이 되네요. 좀 신나는 곡으로 달빛 요정 역전 말로 홈런 인디밴드 노래가 네. 있는데요. 1인 인디밴드인데 뭐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네. 그 약간 들어본 적 있으실 수도 있으실 거예요. 아마 싸이월드 BGM 때 그 저작권을 도토리로 줬다라는 그거를 노래로 만들어서 부른 가수이기도 한데요. 좀 락이니까 좀 네. 신나게 들으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집시 기타 치시는 박주환 씨라고 있는데 이분의 기타 음악이랑 그다음에 최백호 선생님이랑 같이 콜라보한 방랑자라는 곡도 있는데 그 곡도 되게 좋습니다. 그러면 또 그 외국 곡들도 가사를 뭐 내용을 알아듣지는 못하더라도 그 멜로디라든가 네 그런 것을 또 음미하는 차원에서는 유럽 쪽의 음악들도 들어오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추천을 해주세요. 그럴까요? 근데 제가 알고 있는 곡들은 좀 80년대 그런 곡들이고 제가 잠깐 이제 거기에 있었을 때 그 우리나라 이제 가요 순위 이렇게 정하는 것처럼 프로그램이 있어서 그거를 이제 녹음했던 기억이 나서 그 테이프를 제가 2개를 가지고 있어요. 거의 30년이 지났는데도 예, 가끔 그 시절이 그리울 때가 있어요. 맞습니다. 그럴 때는 그 테이프를 들어요. 그러면은 30년 전에 80년대 중반에 그 당시에 히트된 곡들이 그게 이제 여전히 남아 있죠. 그래서 그거를 들으면서 저의 그 지나간 그 시간을 이렇게 좀 돌아보고 또 위로도 받고 그러는데 그때 그 프랑스 쪽에 그 다니엘 발라부안이라고 하는 가수가 있었는데 말하자면 우리나라의 좀 그 사회 운동도 하는 그런 그 싱어송라이터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기억에 남는 게 그 스테파니 드 모나코라고 해가지고 지금 모나코의 그때 공주였던 사람이 우라강이라고 하는 노래를 네, 또 이렇게
히트를 시켰던 것도 있고 그런 것도 지금 아마 유튜브 찾아보면 다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거 들으면 그러니까 잘 몰라도 그 리듬을 좀 타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하여튼 저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음악이 주는 그런 힐링이 틀림없이 있다라고 생각을 그럼요. 하거든요. 예. 음악이 없다면 세상이 얼마나 삭막하겠어요. 맞아요. 아 그리고 저 스팅 곡도 좋아해서 어, 스팅의 노래도 예 많이들 또 알고 있는 것들도 맞습니다.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좀 낮게 틀어 놓고 있으면은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갑자기 뜬금포로 네. 분명히 이런 댓글 달린다. 왜 뜬금없이 음악 이야기냐. 아. 앞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가. 어떡해. 앞에 설명을 드렸어요. 가끔은 음악을 듣고 좀 유해지고 내 맞아요. 스스로를 좀 컨트롤할 수 있는 음. 음악만큼 좋은 게 있겠습니까? 음. 예, 제가 아주 안 좋던 시절에 한강변에 가면요, 그 전망 뷰가 좋은 데가 있어요. 지금도 그 무슨 구에서 뷰 좋은 걸로 추천해 놓은 그런데 술을 한 병 사들고 거기 올라가 밤늦게 사람들 없을 때 벤치에 앉아서 보면 한강이 쫙 보여요. 근데 거기서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술 그리고 가벼운 안주. 안주 없이 먹으면 페인 같잖아요. 그리고 이어폰. 그 핸드폰이나 뭐 옛날에 같으면 MP3 지금 아마 갖고 계셨던 분들이 어디가 있는지 모르실 것 같아요. MP3가 지금 어디가 있더니 이게 다시 집어넣고 뭐 하기가 불편하니까 이제 안 쓰죠. 그 MP3 이렇게 들고 음악을 딱 들으면 그 세계에 빠져서 아 그래 나는 불행한 게 아니야 행복한 거야라고 이렇게 자기 힐링을 했던 바로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음악에도 그 시대상이 또 반영이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 스팅의 노래 중에 러시안스라는 노래가 있어요. 근데 그 음악이 유럽에서는 그냥 대중가요로 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또 소개가 됐지만 그 당시에 한국은 이제 냉전 시대였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그게 금지곡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음악가들의 어떤 곡에 따른 또 여러 가지 배경도 알게 되면은 또 그 음악에 대한 깊이가 더 깊어지고 하니까 네. 음악 좋아하시는 분들은 진짜 예, 좋은 것 같습니다. 음악 프로가 됐습니다. 아, 네. 음악이 없는 음악 프로그램. 네. 음악 평론가들 나와서 방송하는 것 같은.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제가 마지막 마무리 멘트는 이 세 분과 함께한 새날 한나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잘 자요. 잠이 확 달아나. 자, 세 분과 함께 했던 새날 한나인 이번 주 방송도 마치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되실 거죠? 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